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헐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OCN에 이제 나오는 드라마들을 계속 좀 꾸준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CN은요 우리나라에 좀 약간 독보적인 색채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장르물, 특히 스릴러 장르물 여기에 대해서 OCN이 뭔가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히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OCN에서도 좀 이런 정도의 작품들까지도 가능하다. 제목 뭐냐? 경이로운 소문. 사실 슈퍼히어로의 탄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마블이나 이런 걸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을 해요. 그래서 항상 탄생 과정이 세계관이거든요.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뭐 유전자 변형이 아닙니다. 방사능이다. 방사능 거미에 물린 다음에 그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뭐 이런 식의 뭔가 그 세계관을 만들거든요. 근데 경이로운 소문도 마치 마블의 그런 세계관처럼 한국형 그런 세계관을 구축을 해요. 근데 한국형 세계관은 뭔가 혼령 같은 것이 확 날라와가지고 몸으로 쏙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신체 능력이 갑자기 굉장히 뛰어나지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카운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집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명은 아니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4명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악귀 사냥꾼 카운터들이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악귀 사냥꾼 카운터들이 국수집 직원으로 위장을 해서 지상의 악귀들을 물리치는 통쾌하고 땀내나는 악귀 타파 히어로물이래요. 되게 복잡하긴 하다. 악귀를 퇴치한다는 측면에 소재적으로 보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몇 개 있죠. 그리고 뭐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다 떠오를 거예요. 고스트버스터즈 이거 있잖아요, 그죠? 노래 나오는 그 고스트버스터즈의 좀 한국판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왜 여러 명이 다 모여가지고 팀을 이뤄서 뭔가 악귀가 들린 어떤 존재들과 싸워서 악귀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다시 저승으로 보내는 뭐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고 한국 콘텐츠 중에 퇴마록의 향기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빙의된 악령이 빙의된 인물을 뭔가 퇴치하는 그런 존재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범죄물과 악귀의 결합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신박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이것도 OCN에서 방영이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반향이 많이 있었던 작품인데 손더게스트라는 작품의 색깔도 약간 들어가 있어요. 손더게스트의 색깔이 왜 들어가 있냐면 사실은 손더게스트가 괜찮았던 건 악령이 빙의된다라는 뭔가 혼령에 대한 이야기, 뭐 퇴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많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범죄물의 이야기로 이걸 범죄물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범죄가 너무 잔혹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저런 범죄는 누가 저지르겠어? 인간이라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짓이야. 뭔가 악령이 들어왔을 거야. 라는 해석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손더게스트의 설정이 굉장히 신박했던 건 말이 좀 안 될 수 있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는 벌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얘기인데 동시에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절묘하게 엮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 작품에서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이로운 소문에도 악령이 어떤 뭐 빙의된 어떤 인물. 근데 그게 그냥 빙의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들어가는 선량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미 뭔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뭔가 잘못을 저지를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악령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과 싸우는 얘기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들, 뭔가 범죄에 가까운 사회 문제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국은 가진 자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별로 뭔가 그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 약자들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근본적으로 좀 깔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악령 퇴치라는 증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폭력성이 좀 깊게 가미가 돼도 그거는 악령 퇴치라는 뭔가 가상의 설정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좀 허용되는 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의 폭력 수위가 낮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높음에도 불구하고
설정 자체가 슈퍼히어로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폭력 수위가 조금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여기에 또 하나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형사물. OCN들이 이제 범죄물이나 형사물 많이 다루면서 뭘 많이 집어넣냐면 과거의 전사,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미스테리 같은 걸 깔아놔서 나중에 이게 풀려났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저 사람한테, 그 과거는 뭐야, 이걸 자꾸 찾게 만드는 요소들을 만드는데, 추리적 요소죠. 근데 그런 요소들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소문이와 같이 지금 활동하는 카운터들 중에 감호탁이라고 유준상 씨가 사실 예전에 죽었어요. 그 형사였다가. 근데 그 죽음에 미스테리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스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음이 소문의 부모가 죽었던 죽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 이것도 같이 깔려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는 재미가 있고, 눈으로 보는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주는, 사이다를 주는, 사회적 정의를 뭔가 구현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데다가 동시에 궁금증을 계속 유발하는 미스테리까지 깔려 있다는 측면에서, 야, 이거는 외국의 슈퍼히어로물을 굉장히 우리식으로 잘 버전을 바꿔서 만들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이제 헐크 지수를 발표할 시간인데, 이 작품이 저는 향후에 훨씬 더 잘 될 거라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갖고 왔습니다. 3대 7입니다. 네, 3대 7이에요. 뭐 여기 약간의 제가 이건 좀 약간 더 줄 수도 있는데 3대 7로 준 이유는 자칫 이게 지금 폭력성이 조금 과한 면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 학생이 벌이는 액션 치고는 너무 피가 철철 흐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과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조금 점수를 깎은 게 3대 7입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주말에 편안하게 보시면서 슈퍼히어로물, 한국형 슈퍼히어로물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보여서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작품을 갖고 올지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